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는데요. 일교차가 크므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실리콘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청약이 끝난 종목들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약했던 일반 종목들은 전부 흥행했는데요. 원준의 일반 경쟁률은 1623대 1, 증거금으로 13.2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스플로의 일반 경쟁률은 2818대 1, 증거금으로는 약 6.4조 원이 들어왔고요. 하나스펙 19호는 일반 경쟁률은 96대 1, 증거금으로는 2633억 원이었습니다. 균등 배정을 보면 원주는 약 50만 계좌가 참여하여 25% 확률로 한 주를 배정받게 되고요. 아스플로는 약 53만 계좌가 참여하여 17% 확률로 한 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메인 증권사들은 보통 50만 계좌는 넘게 참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스펙 19호는 약 2만 9천 계좌가 참여하여 균등 배정으로는 24주를 받게 되고요. 30주 이상을 신청하신 분만 24주 혹은 25주를 받게 되고 20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수량까지만 배정받습니다. 이제 균등 청약만으로는 배정받기가 쉽지 않네요. 비례 배정을 보면 원준의 비례 경쟁률은 3247대 1이었습니다. 일반 청약 한도 만주를 풀로 청약하셨다면 비례로 3주를 받게 되고요. 아스플로의 비례 경쟁률은 5636대 1이었는데요. 그래서 청약 한도 18,000주를 풀로 청약하신 분은 역시 3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스펙 19호의 비례 경쟁률은 192대 1이었고요. 10만 주를 풀로 청약하신 분은 비례로 522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약을 시작한 CU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침에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제 댓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무합약 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정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CU테크의 수요 예측 의무합약 비율은 22.76%가 됩니다. 좋은 수준이죠. 그리고 오늘 1일차 청약에서 일반 경쟁률은 131대 1, 그리고 약 7만 계좌가 참여하여 균등으로는 9주 배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CU테크도 내일 상당한 경쟁률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쯤에 청약 현황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실리콘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2는 내일 상장합니다. 같은 일정으로 청약했던 S&D와 같은 날 상장하게 되는데요. S&D에게는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일정입니다. 청약 결과를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실리콘2는 일반 청약이 상당히 흥행했죠. 일반 경쟁률은 1701대 1이었고 총 증거금으로 약 11.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5종목이 청약 중복되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흥행한 종목인데요. 그럼 비슷한 사이즈의 종목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모집 규모가 300억 원대 후반에서 500억 원대 초반으로 금년도에 상장했던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중형급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인데요. 이 8종목 중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종목이 그래도 3종목 있었습니다. 청약 증거금을 보면 엔시스가 14조 원으로서 가장 흥행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엔시스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이 8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1068대 1이었고 청약 증거금으로 5.5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실리콘2가 경쟁률과 증거금 모두 평균 데이터를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실리콘2는 많은 분들께서 상장일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청약했던 종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1438대 1이었고요. 역시 준수한 수준이죠. 그리고 최종 의무합약 비율은 19.7%였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의무합약은 8.4%였는데 약 2배가량 늘려서 잡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합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개월과 3개월 합약이 8%로 비슷했고요. 6개월은 3.5%였습니다. 그래서 의무합약 19.7%를 감안한 상장일 유통물량은 352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35.1%입니다. 그리고 상장일 기존 주주의 물량 비중은 21.3%이고요. 상장일 유통물량 중 절반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죠. 그래도 상장일 유통물량은 전반적으로 저는 보통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장했던 바이오플러스의 상장일 주가 흐름에 실망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존 주주가 많았고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도 많았던 부분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2는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므로 바이오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상장일 주가를 예상해 볼 텐데요. 유사 기업과 비교하면서 적정 주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실리콘2가 공모가 선정을 위해서 최종 선정했던 3개 기업 중 국내 2개 기업과 비교를 할 텐데요. 코리아센터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화면은 이 두 기업의 어제 기준 시가총액인데요. 그리고 최근 4분기 순이익도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럼 코리아센터의 최근 4분기 기준 PER은 33.6,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PER은 73.9입니다. 브랜드엑스 PER이 상당히 고평가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의 평균 PER은 53.8이었고요. 실리콘2도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구해보았습니다. 20년 순이익이 57.2억 원이었고요. 20년 상반기 순이익은 41.9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20년 순이익에서 빼주고요. 21년 상반기 순이익 52.5억 원을 더해주면 실리콘2의 최근 4분기 순이익은 67.8억 원이 됩니다. 이 67.8억 원에 평균 PER 53.8을 곱해주면 평가 시가총액으로 3,647억 원이 나오는데요. 이를 주식수 1,200만 주로 나누어주면 주가는 36,400원이 됩니다. 즉 유사기업과 비교한 적정 주가는 36,400원으로 도출이 되는데요. 공모가 대비 34% 상승한 금액입니다. 공모가보다 많이 올라간 수준은 아니군요. 그래서 저는 유사기업 비교 주가인 36,4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4만원을 상장일의 매도 목표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4만원이 되면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이 되고 최근 4분기 PER은 59까지 올라갑니다.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래도 청약이 흥행했기 때문에 4만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상장일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일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이유는 상장일 흐름에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기 위해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목표 매도 금액을 설정하시고 원하시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CU테크의 청약이 끝나면 이제 이번 주는 청약이 한 종목 남죠. K카입니다. 워밍업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문제가 좀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사주 조합 물량도 대량 미달되었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일 수요 예측이라는 뚜껑이 개봉되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청약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